네, 안녕하세요. 미중 전쟁의 설계자 베센트의 연설을 제가 금요일 날 다뤘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 연설 이후에 1대1 대담이 한 20분 또 있었어요. 근데 이 대담에서는 굉장히 그 천기누설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이 언급이 됩니다. 안보동맹이 경제동맹이다. 그러니까 안보와 경제가 완전히 그 엮여 있는 거. 그 다음에 인플레를 각오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또한 달러화 가치가 하락돼야 된다. 강달러가 안 좋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중국을 잡기 위해서 미국이 피해를 각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지하게 이 살벌한 상황인데 그게 또 한국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나 오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콧 베센트는 4월 23일 현지 시간 국제금융협회 IIF에서 역사적인 연설을 했죠. 이거를 이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 집중 조명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이 연설 이후에 이루어진 대담을 좀 심층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대담에서 이제 첫 번째 여러 주제가 다뤄지는데 첫 번째 이제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미국 무역 적자의 3대 원인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원인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첫째는 이제 그 상대방 국가의 불공정 게임. 이건 미국이 뭐 항상 주장하는 거니까, 그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의 재정 적자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의 그 함의가 뭐냐면 그러니까 균형 재정, 그러니까 이제 그 재정 축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경기 침체를 각오한 재정 축소 정책을 쓸 수 있다라는 그 함의가 들어 있어요. 또 그 강달러, 즉 달러 가치의 고공행진이 미국 무역 적자의 원인 중에 하나라서 이거를 달러 가치를 낮추고 여러 가지 그런 걸 해야 된다. 이런 게 또 함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걸 이렇게 그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그 미국 정책의 지금 그 속살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같은 얘기를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묻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 날 권영세 패러 갑니다. 11시 30분 삼각지역 5번 출구죠. 지금 사전투표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뭐 세종시로 국회를 옮긴다는 둥 이런 개소리인지 헛소리인지 하고 정신머리 없습니다. 네, 좀 사랑의 매를 때려야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한 공명선거 전국연합 이것 많이 온라인으로 좀 참여해 주세요. 일단 이게 돼야 나중에 헌법에 관한 우리가 그 상권분립 대통령제 헌법도 지켜내고 강화해야 되고 지금 뭐 제왕적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거기 국회에다 더 권력을 집중하면 나라 망하죠. 지방분권하면 더 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국회 독재도 견제를 해야 되고 그 다 이제 밑바탕이 되는 그런 조직입니다. 자, 먼저 이 대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무역 적자의 3대 원인을 제시를 하는데 이게 의미심장해요. 상대방 국가의 불공정 게임, 둘째 미국의 재정 적자, 세 번째 강달러. 이 세 가지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러니까 이 강연에서 직접 얘기가 나오면은 자기 속내를 숨기지 못하니까 대담에서 지나가면서 얘기하더라고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인은 상대방 국가의 불공정 게임입니다. External trade policies, which we are intent on addressing, and the external trade policies can be tariffs, non-tariff barriers, currency manipulation, and the state subsidy of labor and means of production. So, terms of trade or trade regulation is one. 그게 첫 번째 이유다. 그게 one이다 이거죠. two 하면서 또 이제 시작을 합니다. 직접 들어보세요. Two is our budget deficit. So the larger our deficit, the more it creates a demand suck. Also pushes up the interest rates, and then. 그러니까 미국의 재정 적자 자체가 무역 적자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면 미국이 균형 재정, 재정 축소를 해서 균형 재정해야 된다. 그건 불경기에 갈 수 있다 이 소리죠.
그 미국의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 축소 정책, fiscal austerity policy 혹은 fiscal consolidation policy를 써야 된다 이건데 이게 이 전두환 대통령이 81년, 82년, 83년, 84년 해가지고 우리 경제의 문제를 해결했던 게 바로 이거죠. 그 여러 가지 중에 그때는 제로 베이스 예산인가 뭐 이래가지고 세입만큼만 쓴다. 균형재정이죠. 이 베센트가 비판한 수요 폭증, 이게 디맨드 석이라는 아까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재정 확장 정책, 그러니까 돈을 푸는 정책에서 나타나는 수요 증대 현상을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가 서로 맞물려 있는 걸 알으려면 이제 GDP의 부문별 균형, 섹터럴 밸런스 개념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은데 이 재정 적자, 그러니까 T-G, 그러니까 T는 텍스고요. G는 이제 government spending이겠죠. 재정 적자는 무역 수지 적자, 즉 수입 초과 M-X와 민간 초과 저축, saving minus investment와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민간 초과 저축을 파란색으로 나타내고 재정 적자를 빨간색으로 나타내고 수입 초과 무역 적자의 플러스 변환값이죠. 무역 적자를 마이너스로 했었으면 그 플러스 변환값 그걸 이제 녹색으로 하면 보시다시피 재정 적자는 항상 민간 초과 저축과 수입 초과를 더하면은 재정 적자액이 나와요. 이게 그 GDP의 그 정의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그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GDP의 부문별 균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정 적자를 줄이면 무역 적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미국의 2024년 재정 적자는 1조 8천억 달러였습니다. 수입 초과가 1조 2천억 달러이기 때문에 민간 초과 저축은 6천억 달러가 되죠.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이제 미국의 전체 이제 정부 지출이 2024년에 6조 8천억 달러인데, 돈 걷어 들인 거는 이제 대개 한 5조 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1조 8천억 달러가 재정 적자였던 거죠. 빵꾸가 났던 거죠. 그때.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2024년에 이제 이게 맨 오른쪽이요.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를 합치면은 9,180억 달러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상품 수지, 수입 초과만 하면 1조 2,120억 달러 적자였죠. 그러니까 서비스 수지가 미국은 플러스예요. 선진 경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품 수지만 따지면은 1조 2,120억 달러. 예, 작년에. 수입 초과죠. 적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무역 적자의 세 번째 이유로 강달러를 꼽습니다. 이게 이제 말을 굉장히 조심해요. 잘 새겨들어야 돼요.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요 딱 한 문장입니다. 3, the level of the dollar. The U.S., we continue to have a strong dollar policy, and the dollar will adjust based on markets. 예, 그러니까 말로는 strong dollar policy, 강달러 정책을 편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dollar will adjust on markets. 그러니까 시장에 의해서 달러 가치가 형성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시장이라고 뭐냐? 구매력 혹은 수출 경쟁력을 뜻하는 거죠. 강달러를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바로 다음번 말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예, 직접 이제 속내를 보이는 거예요. Everyone asks me, well, what does a strong dollar mean? And to me, the strong dollar means having the policies in place to deserve capital flows and have confidence. 강달러라는 건 달러 환율이 낮은 것, 다시 말하자면 달러 가치가 높은 게 강달러가 아니라 국내외 자본 이동이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이게 순조롭고 경제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주는 그러한 거다. 그러니까 미국의 예를 들어 기축통화 프리미엄 때문에 기축통화 얘기도 오늘 제가 하진 않았는데요. 기축통화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도. 그 프리미엄 때문에 달러가 경제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달러가 고평가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달러가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자꾸 들어오는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없어져야 된다 이 소리예요. 지금. 예. But it doesn't mean that the price on the Bloomberg screen every day. And 예, 우리가 이제 블룸버그라면 통신사로 이해하지만 블룸버그가 원래 돈 버는 건 뭐냐면 이 증권계, 금융계의 그 단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통화라든지 자원에 대한 그 뉴스를 계속 뿌려주죠. 예, 그래서 증권 금융업계에서 사용하는 블룸버그 단말에 찍히는 숫자가 아니라 미국 국내외로 그 달러가 흘러나가고 흘러들어오고 이게 자유롭게 순조롭게 되고 또 경제 활동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그 환율이 그게 강달러다. 즉 다시 말하자면 강달러 우리가 아는 블룸버그에 찍히는 그냥 우리가 달러 환율이라고 생각을 그거 낮춰져 그러니까 환율 높아져야 된다. 뭐 이제 어떻게 표현하다 그러니까 달러 같이 낮춰야 된다 그 소리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소비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까지 해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문맥이 미국은 소비를 줄여야 되고 중국은 소비를 늘려야 된다. 그러면 서로 보완적이네. 그러니까 딜 칠 수 있네.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alternatively, what I have said previously, there is an opportunity for a big deal here. 그러니까 미국은 소비를 줄여야 되고 중국은 소비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합이 맞는다.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뻔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That the U.S. is looking to rebalance to more manufacturing. The identity of that would be less consumption. 예. 그러니까 제조업 부흥을 향해 균형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본질은 less consumption, 소비 축소를 뜻한다. 그러면 소비를 어떻게 축소해? 임금이 한번 오른 거 깎을 수는 없거든요. 소비를 축소하는 길은 뭐냐? 강제저축이다. 인플레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미국이 왜 기본관세 10% 때리는지 이해가 된다고요. 한편으로는 인플레를 어느 정도 선까지 불러일으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제조업을 좀 살려주고 그래서 그 수단으로서 관세를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게 기본관세. 그러니까 이 정책을 보다 보면 미국이 쓴 약을 먹고 있다. 이 약이 작동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쓴 약을 먹고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깊게 고민해서 나오고 있는 정책들이에요. 표가 깎이는 정책, 정치적 자살에 해당하는 정책이에요. 제가 보기엔 이런 정책이 언제까지 가능하냐? 중간선거 한 6, 7개월 전까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2026년 한 4, 5월까지는 이런 정책이 가능합니다. 그래 놓고 중간선거를 하겠죠. 풀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국한테 이런 실상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 중국 이해시킬 뜻이 없다. 내가 왜 걔들한테 가르쳐줘? 내가 나서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접 들어보십시오. You'll be meeting with your Chinese counterparts. What will you tell them in the sense of how they obviously are aware that there's huge imbalances? Their manufacturing capacity is enormous, especially in things like automobiles. How will you help them understand that it's not just about talking, it's about executing? Well, I don't think I have to help them understand. I think they 왜 내가 나서서 중국한테 왜 이해시켜야 되냐? understand very well. And it's just a matter of impetus and will. So 중국이 이 문제 잘 알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 이미. 그런데 혁신과 의지의 문제다. 그렇게 저는 번역을 했거든요. Impetus and will. Impetus는 drive죠. drive하고 추진력과 의지의 문제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건 혁신 의지라고 그냥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수출 중심 기형적인 수출 편중 경제를 내수가 살아나는 경제로 바꾸려면 빵의 분배랑 관계가 있어요. 이게 경제 구조를 다 정상화시키는 거고 특권의 없애는 거랑 관계 있다고요. 제가 박정희 대통령의 그러니까 정치적인 아주 치명적 정치적 손해를 무릅쓴 두 개의 정책을 제가 굉장히 존경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는데 77년에 한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이
중소상공업자 입장에서는 수입의 11분의 1을 뺏기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진다고요, 그게. 그 당시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79년도 1월 달, 돌아가신 해 1월 달에 안정화 정책이라는 걸 하는데 그 안정화 정책이 뭐냐. 관치금융 성장 중심,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까 재정 확대 정책, 그러니까 fiscal expansionary policy.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풀어갖고 막 투자를 유도하고 관치금융을 하고 이거를 다 포기를 하고 민간 중심 경제로의 이행을 결정을 해요. 그 민간 중심 경제, 시장 중심 경제를 당시 용어로는 안정화 정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보세요. 권위주의 정부가 돈을 정부 마음대로 풀고 조이고 하는 것을 포기를 해버리면 정부가 무너지죠. 그 체제가. 그래서 이거는 자기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파괴하는 혁신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 높게 평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중국 똑같습니다. 지금 관치금융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이 정부 주도의 성장 위주 정책을 해왔는데 이거를 민간 주도로 바꾸고 정상적인 구조로 바꾸려면 농민공 문제, 노동 문제, 이런 분배 문제 이게 다 연결돼요. 우리가 그걸 이행한 것은 1979년에서 1985년 사이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던 해, 그 다음에 전두환 정부. 조금 더 보면 1988년까지 우리는 그 10년을 이행을 했는데 우리가 1979년에 우리의 국민소득 수준이 중국의 1990년대 중반쯤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몇 년을 시간을 놓친 거냐면 30년을 놓친 거예요. 우리는 1979년에 신현학, 강경식, 김재익의 안정화 정책, 시장 중심 정책과 남도구의 정부가 계속 관치금융하면서 돈 풀어야 돼. 그걸 성장론이라고 불렀어요. 안정화론과 성장론이 충돌해가지고 안정화론이 이겼다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안정화론 쪽에 손을 들어줬어요. 그 정책을 김재익이 고스란히 들고 갔고 김재익, 강경식이 들고 가서 그거를 전두환 대통령이 채택을 해서 굳세게 밀고 나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굉장히 못 살 때 했단 말이에요. 뭐 소득 3,000불, 2,000불 수준 때 하기 시작을 했어요. 중국은 이미 그걸 할 수가 없어. 중국이 한다는 건 정말 엄청난 수술이에요. 정치적, 사회적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다. 쟤들 여기 쌍순환 얘기예요. 쌍순환 표방했듯이 쌍순환 해라. 쌍순환이라는 게 수출 쪽하고 내수 및 국내 수요를 같이 맞물리겠다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해요. 정치적, 사회적 수술이. 개혁이 필요하다고요. 그 개혁의 타이밍을 중국이 몇 년을 놓쳤냐? 최장 30년 놓친 겁니다. 우리랑 비교하면. 그러니까 그 병든 뿌리가 30년 동안 더 박힌 거지.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 잘 안다. 걔들 쌍순환 얘기하고 다 하지 않냐. 걔들의 문제는 뭐냐? 추진 의지의 문제다. Impulse and will. 그것의 문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예. 그 다음에 이제 군사안보, national security, 그러면 국가안보인데 이게 군사를 뜻하거든요. 군사안보가 경제안보다. 경제안보가 군사안보다. 이 얘기를 합니다. 네. And as I said many times before, economic security is national security is economic security. So if this European plan works, that I applaud it. I had a private meeting with the Spanish finance minister last week, 2 weeks ago, and he said, you're going to be pleasantly surprised with where we go on military spending, and that this 2% number today, he was right. 네. 지금 이게 국방장관이나 국가안보보좌관이나 트럼프가 해야 될 얘기를 혹은 국무장관이 해야 될 얘기를 재무장관이 하기 때문에 무서운 얘기라고요. 월스트리트를 다루고 이런 사람인데 관세를 다루는 사람이 군사안보가 경제안보고 경제안보가 군사안보예요. 이러니 얼마나 이게 좀 으스스한 얘기냐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 정부의 지출 확대가 글로벌 차원에서 수요를 창출하고 유럽의 군비를 강화한다. 여기로 말을 시작을 해서 군사 동맹국의 경제 동맹국이다. 그러니까 그 경제와 군사 지정학이 하나로 퓨전이 돼 있어요, 지금. 이 베센트의 말이. 그래서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These steps create a new source of global demand and also involve Europe stepping up on the security front. I believe global economic relationships should come to reflect security partnerships. 예. 그러니까 글로벌 시큐리티 파트너십하고 글로벌 이코노믹 파트너십, 경제 안보와 군사 경제 안보 경제 동맹과 군사 동맹에 같이 가는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Security partners are more likely to have compatible economies structured for mutually beneficial trade. If the United States continues offering security guarantees and open markets, then our allies must step up with stronger commitments to shared defense. 예. 그러니까 군사 안보가 경제 안보고 경제 안보가 군사 안보다. 그리고 우리의 군사 안보 동맹국은 경제에 있어서 보다 개방적이고 보다 미국과 잘 어울리는 그러한 경제 구조, 그러한 경제 정책을 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페어가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 짝짓기가. 그러므로 미국이 안보 우산을 제공하고 미국 시장을 제공한다면 동맹국 역시 공동 방위에 보다 많이 헌신해야 한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한미 협의에서 한미 그 주둔비 분담금 SMA 그 얘기가 지금 요번에 최상목 갔을 땐 빠졌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의 국방비 증액 문제 빠졌죠. 그 다음에 그 한국의 주한 미군의 역할, 영내 역할, 그러니까 한반도 방위뿐만이 아니라 중국 견제 역할, 이런 문제, 이런 민감한 문제들이 좀 빠져 있어요. 이게 이제 정부가 제대로 되면 다시 살아날 겁니다. 또 살아나야 하고 지금 포커스가 그쪽에 맞춰져 있으니까. 미국은 중국 제압을 위한 핵심 4개 동맹 파트너 국가로 한국, 일본, 호주, 인도를 꼽습니다.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보좌관이 엊그저께 폭스뉴스와 인터뷰한 거 한번 들어보시죠. 네. We have to have clean supply chains for our military equipment. Everything from manufacturing to shipbuilding.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조 혹은 무기 제조부터 쉽빌딩까지. 쉽빌딩은 한국 얘기하는 거예요. Which he just had a fantastic executive order on, to critical minerals, as you mentioned, to chips, AI, quantum. If we can't have them here in the United States, which is absolutely the preference, we have to have access through our allies or even right here in our Western Hemisphere. 예. 여기서 이제 서방 진영, 웨스턴 헤미스피어인데 아시다시피 서방이라고 하면 이미 지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본, 한국, 대만,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데는 다 서방으로 꼽혀요. 이제 서방 선진국으로 꼽힙니다.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 그건 뭐 전함 건조, 조선 뭐 이런 여러 가지까지 포함해서 서플라이 체인을 서방 우리 동맹국과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 일본, 호주, 인도가 이게 코어다. 이게 하나의 문장인데 직접 들어보세요. Is a key element. And then, of course, working with our allies. And it's no accident that President Trump had Prime Minister Modi of India, had Prime Minister Ishiba of Japan, and made calls to the Prime Minister of Australia and South Korea. Yeah. All of those pieces are key elements. 네, 여기 이시바를 제가 돌석자를 빼고 그냥 파만 넣었네요. 예, 죄송합니다. 이 4개 국가가 핵심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번 대선이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여러 가지 존재 조건으로 보면 미국과 함께 가야 되는데, 뭐 이재명 더불당 이런 데서 이제 권력 잡으면 이제 고라파지는 거죠. 아주 고라파지고 불길해지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중국을 경제, 그러니까 무역 투자 기술, 경제, 군사, 외교 등의 모든 측면에 걸쳐서 최대 압박하고 있죠. 맥시멈 올커트 프레싱입니다. 사실 올커트 프레싱이란 말은 우리의 콩글리시고요. 풀코트 프레싱이라 그러죠. 이게 농구에서 쓰는 용어죠. 지금 미국은 군산 등 주한 미군 기지에 F-35A 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시죠.
미군이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를 군산 공군기지에 상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선 1개 비행대대에 20대를 배치하고 추가로 1개 비행대대는 순환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한국공군도 추가로 도입하는 F-35A 20대를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깜빡깜빡 그러는 게 지금 주일 미군이 F-35A 그러니까 이 활주로에서 이렇게 뜨는 거 그거 지금 주일 미군이 운영하고 있을까요?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주일 미 해병이 그러니까 스토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짧은 활주로에서 뜨고 수직으로 착륙하는 F-35B 그것만 운영하고 있죠. F-35A는 주일 미군이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F-35A는 공군용이죠. 그러니까 주일미 공군이 운영을 안 해요. 한국에도 당연히 주한미 공군이 F-35A 운영 안 하고 있죠. F-15, F-16 이런 것만 운영하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군산에 F-35A를 주한미 공군에 깔겠다.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큰 얘기예요. 이게 엄청 큰 얘기입니다. 불과 4개월 전인 작년 12월입니다. 2024년 12월. 여기 이게 보면은 기사 제목인데 미사와 F-16들이 2026년부터 F-35A로 교체될 것이다. 그럼 미사화가 어디 있는데 혼슈 맨 위에 꼭대기 있어요. 저기 홋카이도 바로 아래. 그러니까 미사화에 있는 건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저기 러시아 겨냥이에요. 그리고 2026년부터 하겠다. 천천히야. 중국 겨냥하려면 오키나와 해야 돼. 오키나와에 깐다는 얘기 없다고요. 지금. 예. 어쩌면은 제가 보기엔 주한미군이 주일미군보다 빨리 F-35A로 무장하게 될 게 보여요. 여기서 보셨듯이 미사와는 북한 상공을 최단 거리로 경유를 해도 베이징까지 2100km, 칭타오 잠수함 기지까지 1900km입니다. 반면에 군산 혹은 오산에서 보면 베이징까지 900km, 칭타오까지 600km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거 완전히 중국 겨냥용이에요. 저는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이래야 안전해져요, 우리가. 이래야 안전해진다고요. 예. 우리 한국인은 이제 선택을 제대로 해야죠. 미중 대립 신냉전 상황인데 중국을 역성 들어서 개길 거냐. 이재명 CSC가 주장하듯이. 아니면 북한 자유화까지 염두에 두고 지능적 전략적으로 신냉전에 참여할 것인가. 전 당연히 후자라고 봅니다. 후자가 원래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이에요. 그게 하이퍼 글로벌라이제이션, 하이퍼 글로벌리즘 시대에 아닌 것 같이 지난 한 20, 30년 동안 왜곡되고 그 와중에 친중, 친북이 국가를 거의 접수하다시피 한 이상한 상황이 됐는데 원래 우리의 아이덴티티, 원래 우리의 본질은 당연히 지능적 전략적으로 신냉전에 참여하면서 북한 자유화 천수를 노리는 것. 그것이 돼야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